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소싱처를 개발을 하시고 오픈마켓의 스마트 스토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신 사장님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마케팅 센스가 있는 분이시고 이제 완전 생짜 초보처럼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사업적인 감각이 좀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소싱을 하고 이런 일들은 또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진화하고 또 사업에서도 날개를 다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언제쯤 한번 처음에 만나게 된 거죠? 올 초쯤 되는 것 같아요. 올 초인가요? 네. 저도 이제 그때 뭐 장사꾼이다 보니까 강의를 뭐 이렇게 정규로 오픈하고 그러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냥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뭐 찔끔찔끔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사장님이 그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염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좀 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몸담았었던 조직에서 나와서 네.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쇼핑몰보다는 일단 오픈마켓 이제 입점을 하셔서 이제 펀더멘트를 가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전략이었군요. 네. 그러면 사장님은 일단은 그러면 주로 그 이제 뭐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 뭐 여러 군데 소싱할 수가 있잖아요.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요즘은 이제 관심 갖는 데가 있나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소싱하는 게 제일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수입하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느꼈던 게 아이템을 선정하는 고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렵죠. 될 것 같아서 한참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절대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심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템을 고르는 것부터가 항상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사장님만의 어떤 그 비즈니스 철학이라 할까? 좀 나는 장사를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요. 라는 게 있나요? 그냥 제 좌우명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과는 생각 곱하기 실행이라는 걸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던 말인데 그걸 지금 좀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행해내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성과는 언제나 0인 거죠. 머릿속에만 잔뜩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게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실천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이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에 주안점을 두는 게 있나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어느 한 스텝 그러니까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제품 하나를 골라서 잘 리스팅을 해서 판매가 일어나고 CS를 하는 게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 이 각각의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전체가 어느 하나에 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각 과정 하나하나 스텝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데 사장님이 이제 다른 판매자와는 좀 요점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할까? 뭐 이런 자신만의 뭐 약간 장점? 일반적인 구매 대행 모델에서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제품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면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리스팅을 그렇죠. 계속 예, 하고 예, 이제 예. 제품을 많이 올리게 되는데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면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나름 깨달았었던 게 제품 하나하나에 지금 영혼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제로 리스팅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개 더 있겠지만 다 리스팅되어 있는 제품 다 합쳐도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또 일부 다 해서 한 5개 미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마케팅에 완전히. 그렇죠. 이게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노출이 돼야 될 것이고 이 제품을 어떻게 부각을 시킬 것이냐. 아이템을 하나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새로운 제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상을 내가 판다 그러면 이 책상 소재가 어떤지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편안한 이 높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템을 하나 고르게 되면 그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씩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업에 있어서 일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구매 대행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개씩 상품을 올리는 전략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상품을 이제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뭐 심지어는 저도 뭐 약 100만 개 상품을 올려서 팔은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하나당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 상품을 판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는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 사장님이 이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상품 하나 보통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글쎄요. 이걸 딱 잘라서 뭐 며칠 걸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품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2주 이상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제품을 좀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장점은 부각시키고 또 사실 모든 제품이 또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 단점들은 또 최대한 교묘하게라고 하면 안 되고 좋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리스팅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올려놨다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리스팅 되어서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 제품들도 보면 볼수록 계속 상세 페이지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제품 하나에 대한 특징을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이제 경쟁사, 타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좀 벤치마킹 할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에서 나하고 이제 동일한 제품, 유사한 제품 판매하고 있는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소비자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보완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지식을 꿰고 시작을 한다는 뜻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상품을 올렸다가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또 지워버리고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은 그 상품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잘 팔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 때 많은 시청자들이 상품이 개수가 많아야 좋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가지고 캐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도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그러면 뭐 얼마나 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마나 버나요, 사장님? 현재가 좀 큰 편이기는 한데 지금 올해가 이제 18년 그렇죠. 연말이잖아요. 지난 이제 12달 올해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제일 높게 나왔을 때가 6천만 원 한 달에? 월 매출이 됐고
지금은 한 적으면 3,000에서 6,000 그 사이, 그러니까 5,000 후반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한 4,000 후반에서 5,000 초반 뭐 이 정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매출에 있어서 사장님은 보통 마진율이 어느 정도? 그 마진율의 폭도 좀 큰 편이에요. 아. 제일 큰 건 마진율이 한 50% 정도가 되고 50%까지? 네. 좀 적은 건 한 25% 정도. 야. 근데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30%? 아, 30% 정도? 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 같은 수준까지 가려면 많은 내공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을, 그러니까 글로벌 셀링이라든지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좀 뭐 조언할 내용이 좀 있을까요? 요즘 워낙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네. 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저처럼 네.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 이커머스 쪽으로 들어올 거면 좀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실 컴퓨터를 좀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전혀 컴퓨터 이제 독수리 답법 네, 수준으로 네.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들어오기에는 아무래도 분명히 네. 진입장벽이 네. 존재하거든요. 적어도 아주 높은 수준 아니더라도 포토샵 정도는 좀 다룰 네.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최적화라는 문제가 사실 네. 이커머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 뭐 꼭 국내 마켓뿐만이 아니고 해외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SEO에 대한 문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내가 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걸 좀 학습을 하고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실행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실천력이죠. 네. 네. 제가 또 그 사장님과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그럼요. 네, 저는 강 대표님 강의 내용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네. 혹시 그 수익을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나요? 이걸 PC 화면으로 네. 모바일에서 봐서 한 달치의 한 달치도 괜찮습니다. 그 정산 내역을 보여드리면 네. 그러면 가장 정확하죠. 네. 12월이니까 12월 네. 1일부터 네. 5일까지 해서 현재 네. 정산된 금액을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잠깐만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지금과 가장 가까운 달을 보여주려고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지난번에 6,000 찍었을 때와 같은 때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때도 있고 이제 등락이라는 게 조금 있는 거니까 늘 사람들이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약간 공개해줄 만한 소소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렇죠. 제일 많을 네.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께 일단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할까 말까 이거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일이야? 이게 돈을 벌 수가 있는 일이야? 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장 커다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가볍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뭐든지 뭐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죠. 늘 그런 꾸준함을 유지하고 실천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할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고요. 이때까지 이제 이런 이커머스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라고 할까? 보람된 일이나 아니면 좀 이런 점은 또 애로점이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애로점부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애로한 거는 다 애로하죠. 정말 애로합니다. 모든 스텝이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 판매되고 있는 게 아이템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아이템을 더 늘려나가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제품 하나를 리스팅하는데 공을 들이고 하지만 성공한 것보다도 실패한 아이템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맥 빠지거든요. 다 애로해요. 다 애로하고 그리고 이게 저도 아직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좋은 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아이템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 없는데 월세 받는 느낌이. 네, 월세 받는 그런 느낌이고 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템들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을 유지함에 있어서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세팅하는 데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리스팅을 계속 바쁘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고 네. 아이들이랑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아내랑 같이 손잡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아하. 즐거움 좋네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어렵죠. 힘들고. 근데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고 언제든지 한 번만 정확하게 알면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셈이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도 이제 일을 진행하겠지만 기존 또 아이템들이 또 나를 먹여 살리는데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뭔가요? 이제 약간 또 빅피처도 한번 그려보셨을 것 같은데. 빅픽처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게 어쩔 땐 굉장히 괴롭기도 한데 빅픽처 자꾸 그려서 좀 문제기도 한데요. 네. 빅픽처 그리죠. 저도 건물주 되고 싶고요. 지금 입주해 있는 그 빌딩이 한 100억 정도 한다는데 네. 죽기 전에 사고 싶다는 뭐 그 이런 생각도 건물 하고 자체를. 있고. 근데 저 정말 건물 사고 싶어요. 한 8층 정도 되는 빌딩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네. 50대 네. 가 가기 전에 네. 그걸 달성하는 게 지금은 이제 목표인데 네. 그건 너무 빅픽처고 네. 그보다 좀 단계적으로는 제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요. 작지만 네. 지금도 이제 그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키워나가서 내 브랜드를 가지고 그 브랜드에 속해 있는 여러 제품군을 구성을 하는 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사장님 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